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오늘 HLB 제약이 오후에 이제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기업 설명에 이제 IR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자료 PDP 내용이 한 21페이지인데요. 이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는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를 오늘도 좀 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약의 기업 설명회가 4시부터 5시까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에서 개최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인도 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IR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일반 현황, 사업 내용, Q&A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배포되어 있는 자료 21페이지 쪽에 IR 자료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vestor Relations, 그러니까 1분기 뭐 실적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부분입니다. 회사 개요, 그 다음에 사업 구성, 그 다음에 1분기 손익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LB 제약은 과거에 이제 시트리였어요. 시트리였다가 이게 이제 뭐 메디포럼으로 갔다가 이제 HLB 쪽으로 인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박재영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 이제 출신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래는 이제 전문의약품 중심을 했는데요. 뭐 이제 이 칸첼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런칭하면서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의약품 제조 판매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행 관련되는 그 영업 방식, 그러니까 그 판매 대행에 맡기게 되면 이제 매출이 좀 증가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영업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니까 외부 판매 조직을 해서 이제 수수료를 주는 형태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이제 영업 그 인력들을 있는 것보다는 비용을 좀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CSO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CMO 같은 경우에도 이 의약품 수탁 생산 영업 방식을 합니다. 이제 전문약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생산 시설이 기존에 있는 이제 남양주 외에 항단 공장 관련되는 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리보세럼 생산 기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기식이나 이런 쪽에 이제 뭐 칸첼,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 쪽에서는 어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장기지속형 주사제 관련해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만 이제 EB 관련되는 플랫폼 기술이 있다. 미세 유체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 구에다가 약물을 실어서 혈중 농도에 오랫동안 해서 초기에 방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형태의 플랫폼인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USA에서 이제 빅파마가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HLB 제약도 상당히 이제 뭐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은 가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HLB 쪽으로 인수되고 난 다음에 연평균 성장률이 36%로 매출은 사실 이제 1000억 미만은 이제 소규모 이제 제약사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00억 정도에서 3000억 정도 넘어가면 이제 중형사 정도로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 5천억 넘어가면 이제 뭐 중대형사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0억 넘은 상태에서 2000억대 이제 넘기 위한 어떤 뭐 도전들을 계속 해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1분기 사업 구조에 대해서 90%는 CSO 쪽이다. 그러니까 판매 대행 조직으로 매출을 이제 증가시키는 형태로 한 거의 90% 정도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CMO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규모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칸첼이나 이런 쪽의 어떤 매출이 뭐 잡히는 부분이고, 칸첼을 한참 이제 마케팅 할 때는 이제 비용이 들어서 HLB 제약의 이제 수익성에 영향을 줬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판관비는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25년도 이제 손익 구조를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매출은 작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6%, 원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원가가 떨어진 거는 좋은 거죠. 수익성에서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 대기 전에 이제 그 총이익입니다. 원가율이 이제 낮아졌으니까 30% 정도니까 이것도 전관되었고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일단은 이제 줄어가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고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63%로 많이 좀 증가를 한 상태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5.7이니까 높진 않습니다만 계속 이제 개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약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스트래지에서 이제 처방 의약품,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에서 어떤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프로모션을 해서 이 처방 의약품 시장 순위도 이제 뭐 한 52 정도로 뭐 좀 좋아졌다. 그리고 HLB 그룹 편입 이후에 브랜드 인지도가 이제 과거에 뭐 시트리, 메디포름보다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칸첼의 어떤 광고라든지 그 음료 쪽에서도 이제 뭐 글로벌 쪽에서 그 이제 차 관련되는 드링크 관련되는 부분도 광고도 이제 한 번씩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자사 생산 제품의 어떤 경쟁력 관련, 이 생동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제네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네릭은 뭐 임상을 하더라도 이제 기존 약물하고 이제 생동석으로 이제 동등한지 여부를 뭐 따지는 요런 정도를 통해서 이제 제네릭을 하기 때문에 제네릭 기반의 이제 뭐 자사 생산 제품 비율이 50% 능가하니까 이것도 이제 수익성을 좋아지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매출 원가율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자사 생산 제품을 하니까 원가율도 좀 낮아지는 뭐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제 재무적으로는 2020년도 이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자사 이제 생산 전환 제품을 보시게 되면 뭐 로슈듀오정이라든지 시티컬러 캡슐이라든지 시트로 지정 뭐 이런 뭐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컨슈머 쪽은 뭐 칸첼 뭐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 매출이 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SKU 그러니까 품목을 이제 확대하는 거죠. 예. 다루는 어떤 품목 자체를 계속 이제 넓히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메인은 결국 리보세램 상업화 준비해서 생산 기지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항남 공장 관련되는 부분 이것도 이제 뭐 생산 라인을 준비하면 CGMP 관련되는 부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FDA로부터.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브의 어떤 간암정증 국내 독점 판매권 확보를 이제 생명과학으로 받아서 생명과학은 이제 로열티를 받는 구조겠죠. 그래서 생명과학보다는 제약이 이런 판매 쪽에는 좀 더 뭐 위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판 체계 구축이라든지 항암제 포트폴리오 확장 관련 그리고 항남기지를 항남공장을 글로벌 품질 수준의 신공장 설비 건설 준비 아마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CGMP 관련되는 시설로 하면 이걸 통해서 여러 이제 포텐셜을 좀 갖출 수 있는 게 HLB 제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도 보면 테라페틱스 제약이 이제 본주의 이제 HLB보다는 좀 탄력적인 부분들이 2023년도 이후부터도 계속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니 글로벌 제 생산기지 항남 신공장 예상 뭐 조감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남양주는 이제 본래 있던 건데 항남 신공장 관련되는 본래 이제 삼성제약이 이제 그 부분을 받아와서 이제 이제 새로 이제 공장이 되게 되면 생산 캐파도 한 3배 가까이 이제 증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으로부터 이제 신화 어드밴스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인수하게 되면 이제 뭐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도 신화 어드밴스가 이제 병원 쪽으로 이렇게 아주대 병원이나 뭐 이런데 그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재무적으로 뭐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직 계열하는 HLB 제약에도 뭐 영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하면 제약에서 공장을 지었고 이제 생산하면 신화 어드밴스를 통해서 의약품 유통을 뭐 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R&D 이제 스트래티지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 이 척수 손해 변성증 관련되는 부분은
그 건강보험 이제 급여 관련되는 부분 이게 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SMEB 기술 관련되는 부분들은 약물 복용이 많이 들어가는 뭐 항암제라든지 치매라든지 그 파킨슨 이런 쪽에서 장기지속형으로 혈중 그 농도를 약물의 혈중 농도를 얼마만큼 오래 유지해 주느냐가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는 약물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메디포럼부터 이제 개발을 해왔던 SMEB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뭐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척수 손해변성증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임상 3상 이후에 이게 4상에서 이제 이런 뭐 안전성이라든지 운동 실조 개선을 허가를 받았고 그 내년도 1분기 내에서 결국 이제 보험급여를 어떻게 이제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적단에 이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달에 심평원 리뷰가 뭐 보안에서 리뷰가 있고 이제 그 뒤에 뭐 내용을 하게 되면 내년도 1월에 이제 보험급여 고시까지 이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가도 제약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EB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일괄된 약물 방출 관련되는 부분이 장기 지속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 있게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동물 실험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수한 어떤 이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바이오 US에서 빅파마의 관심이 좀 높을 수 있다. 최근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펩타이드 약물들이 나와서 장기 지속형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 한 번 이제 복용하는 것들을 이제 경구용으로 하는 것들도 이제 경구용은 이제 매일 해야 됩니다만 주사를 하게 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1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 주사하게 되면 굉장히 편의도가 높아지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적응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물 투여 기간이 1개월에 1회라든지 3개월에 1회 정도 된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어떤 지금 구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이 뭐 혈전증이라든지 당뇨, 치매, 암 그리고 다 보시게 되면 이제 척수 손해변성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목 허가 뒤에 이제 급여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다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피보탈 단계가 아니니까 좀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높으면 지금 글로벌 빅파마하고도 이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심도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영향을 장기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것이 뭐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별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 보면 이제 테라피틱스가 오늘도 이제 정규장에서 장중에 이제 8,520원 그러니까 8,400원이 어제 기준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었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8,466원이에요. 그러니까 8,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돌파가 되는 건데 장중에는 넘어갔다가 이제 지지는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올리고 나면 거래량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들어와서 이제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만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오후장에는 이제 수급이 안 들어와서 다시 이제 아침에 넘어갔던 가격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정규장 마감이 8,320원대 그리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다시 좀 올라와서 8,370원, 8,400원 뭐 요런 부분인데 그래서 뭐 조금만 더 거래를 실어준다라고 하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넘어가서 지금 이제 태깅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NK 관련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 프리징 단계에서 그 마지막 이제 파이널 리뷰 이후에 일시 잠금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전면 잠금에 들어가는 데이터 락업의 기사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HLB 테라피틱스가 지금 이제 주가로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주가의 탄력도를 좀 보여준다면 HLB 종목에도 같이 이제 반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흐름에 있어도 오늘 IR이 있었습니다만 오후에 큰 흐름은 없었어요. 근데 21일 평을 아직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좁은 몸통의 강보합권에 그 캔들이 좀 나왔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서 오늘도 일단 양봉이고 21일 평과 파라볼릭의 어떤 저항대 가격이 6,000원 그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이제 넘어주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6,000원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넘어가는 게 또 이제 생명과학과 HLB 같은 경우는 이제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은 이제 좀 올라와줘야 되는 어떤 구간인데요. 예, 아직 거래량은 늘면서 큰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을 장중에 한번 터치를 해줬습니다만, 예, 일단 3,000원대 정도는 회복을 해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라볼릭은 일단 단기에서는 거래는 작습니다만 일단은 돌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3,100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놓여진다라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이제 추세를 돌리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